안녕하십니까, 신 사장입니다. 최근에 이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라이브를 켜가지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서 바이크 라이프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발인이들 있잖아요, 새싹들, 발인이들을 위해서 가이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인이 유치원 새싹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커브라든지 헌터커브 같은 반자동 변속기를 가진 이런 바이크들을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알려줄 심사장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선생님 영상을 안 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적응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 직접 운전하기 전에, 그리고 자기 전에, 그리고 타기 직전까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 트레이닝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목차입니다. 완전 초보자를 위한 영상으로 자신이 느끼기에 완전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다면 원하시는 것만 체크해서 보실 수 있도록 더보기나 댓글란에 챕터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새싹반 친구들 기를 죽이는 댓글을 남기거나 좀 탄다고 꺼드럭대거나 혐오스러운 댓글은 가차없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슈퍼커브랑 헌터커브 같은 언더본 바이크는 어떤 녀석일까요? 생긴 건 되게 귀엽죠? 핸들을 한번 볼까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에는 브레이크 레버가 있는데 좌측, 그러니까 왼쪽 손잡이에는 레버가 아예 없어요. 이게 특징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언더본 바이크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다 동일하게 우측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그리고 기어는 좌측에 있습니다. 기어는 좌측에 있어요. 매뉴얼 바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가 클러치 레버고, 스쿠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리어 브레이크, 뒷 브레이크죠. 언더본 바이크는 이런 바이크예요. 기어는 있지만 클러치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반자동이어서 초보자들도 금방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역시나 안전장비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비는 헬멧. 헬멧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무조건. 헬멧을 안 쓰면 불법이죠. 헬멧은 무조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장갑은 껴주셔야 돼요. 멋부리신다고 막 프로텍터가 없는 그런 장갑을 끼지 마시고, 이런 장갑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손등이나 손가락이나 이런 거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는 이런 장갑을 꼭 끼세요. 혹시라도 가벼운 슬립이나 가벼운 사고가 났을 때 본능적으로 땅에 손을 먼저 짚게 되기 때문에 손에 이 찰과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은 무조건 필수. 그 다음 조금 욕심을 부려보자면 라이딩 슈즈도 따로 구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슈퍼커브나 이런 헌터커브 같은 클래스는 멋을 부리면서 타는 좀 패션 바이크이기 때문에 저랑 하나는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슬리퍼를 신고 타지는 않는다. 이거는 저랑 약속을 하셔야 돼요. 저같이 라이딩 슈즈가 있으면 베스트. 라이딩 슈즈는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최소한 스니커즈나 운동화 정도, 발목까지 올라와주는 운동화를 신어주시면 제일 좋고, 어떤 신발이 좋을까에 대한 추천 영상은 제가 여기다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슬리퍼는 절대 안 됩니다. 슬리퍼는 절대 안 되고, 라이딩 슈즈는 안 신으시더라도 최소한 장갑이랑 헬멧은 필수. 이거는 약속.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이크 운행 전에 체크해야 될 거. 오늘 영상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나씩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출발 전에 아무리 급해도 무조건 타이어 체크를 합니다. 손으로 눌러봐요. 손이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손으로 눌러봅니다. 이게 손으로 눌러지지 않을 만큼 빵빵하다면 바람이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그럼 된 거고, 리어 타이어도 바람이 빠지지 않았는지 이게 손으로 눌러서 체크를 해봐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앞뒤 타이어 점검을 하고 헬멧이랑 장갑을 챙겼다면은 이제 한번 우리 바이크에 타봅시다. 바이크에 딱 탔어요. 바이크에 딱 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사이드 미러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이드 미러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딱 앉았을 때 이거를 3등분해서 여기가 3분의 3, 3분의 2, 3분의 1이라고 쳤을 때 이쪽 부분에 제 이쪽 숄더, 이쪽 근육 뭐라고 하지? 이쪽 근육이 나오게 하고, 이쪽은 이제 옆 차선까지 보이게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앉는 사람 키에 따라서 이 사이드 미러의 이 반사되는 각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꼭 맞는 각도를 체크하시고 타셔야 돼요. 사이드 미러까지 체크를 했어. 시동을 걸 거예요. 시동을 걸었는데 처음에 N단이겠죠? N단에서 이제 1단 기아를 넣고 출발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까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까먹은 게 뭘까요? 자, 출발할 건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출발할 건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위 사이드 미러도 확인했고, 앞뒤 타이어, 헬멧, 장갑까지 다 했는데 뭘 까먹었을까? 출발하기 전에 영상으로 직접 보세요. 제가 뭘 깜빡했는지. 눈치채셨죠? 사이드 스탠드를 안 올리고 갔어요. 사이드 스탠드가 생각보다 되게 억세기 때문에 좌측으로 커브를 돌다가 사이드 스탠드가 땅에 탁 맞으면서
내가 튕겨 나갈 수도 있어요. 사이드 스탠드를 안 올리고 출발하는 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헬멧, 장갑, 추가로 신발 신어주면 좋고, 탔을 때 사이드미러 확인하고 출발하기 전에 사이드 스탠드 올렸는지까지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바이크를 배우실 때 이런 게 적응이 안 되면 가끔씩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고 출발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이것도 꼭 체크를 해주세요. 브레이크 위치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브레이크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주행을 하면서. 자, 시동을 걸고 사이드 스탠드 올렸는지 확인하고, 사이드 스탠드 올렸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할 건데요. 자, 오른쪽 손으로 잡는 게 앞브레이크예요. 앞브레이크. 그리고 오른쪽 발로 아래를 밟는 게 뒷브레이크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복습할게요. 오른쪽 손이 앞브레이크고 오른쪽 발이 뒷브레이크입니다. 바이크를 처음 사셨을 때 이제 이론은 다 됐는데, 이제 처음 사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게 뭐냐. 자, 너무 긴장돼요. 자, 이제 출발을 딱 했는데 처음에는 엑셀 감이 없다 보니까 엑셀을 당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엑셀을 당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가. 엑셀을 잡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아. 이렇게 돼, 이렇게. 보셨어요? 반대로 해보죠. 내가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엑셀을 당겨도 오토바이가 앞으로 가요. 처음에 스로틀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팍 튀어나가서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엑셀을 감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실수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브레이크를 잡아도 차는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벽에 박거나 뭐 자동차를 박거나 사람을 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이것도 짚고 넘어갈게요. 새싹반 친구들,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아무리 당황을 하더라도 스로틀을 당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으면은 안 됩니다. 자동차로 치면 양발 운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위험하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일단은 2단을 넣으세요. 기어를 전진으로 밟으면은 기어가 1단에서 2단으로 바뀝니다. 2단은 조금 출발이 퍽퍽 나가는 편이 아니니까 2단을 놓고 엑셀을 당겨서 앞으로 가보세요. 그 다음에 엑셀을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다시 가다가 엑셀을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브레이크도 너무 꽉 잡지 말고 천천히 스무스하게 잡는 걸로 연습을 하세요. 다시 스로틀을 개방을 해주고 간다 싶을 때 천천히 놓고 브레이크.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또 어디 있다고 했죠? 브레이크가 2개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우측 손잡이, 그리고 하나는 우측 발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뒷브레이크로 연습을 해볼게요. 스로틀을 놓고 브레이크, 스로틀을 놓고 브레이크. 이렇게 브레이크의 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언더본 바이크의 변속기의 원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변속기는 반자동 변속기예요. 로터리 기어라고도 하는데 왜 로터리 방식이라고 하는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메인 스탠드를 올리고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기어는 중립으로 맞추고 기어를 앞으로 한 번씩 밟아볼게요. N단에서 앞으로 밟으면 1단, 2단, 3단, 4단. 여기서 한 번 더 전진으로 밟으면 N단. 아시겠죠? 보통 매뉴얼 바이크들이랑은 다르게 기어가 4단이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밟으면 N단. 회전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로터리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앞쪽으로 밟아서 회전하던 뒤쪽으로 밟아서 회전하던 기어가 계속해서 순환을 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앞으로 밟으면 기어의 단수가 올라가요. 중립에서 앞으로 한 번 밟으면 1단, 다음은 2단, 다음은 3단, 다음은 4단. 4단에서 기어를 뒤로 밟으면 기어가 내려가겠죠? 현재 4단이잖아요? 뒤로 밟으면 3단, 뒤로 밟으면 2단, 뒤로 밟으면 1단. 그리고 다시 한번 밟으면 뭘까요? 맞았어요. N단입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현재 기어가 N단이라면 기어를 앞으로 3번 밟았을 때 몇 단일까요? 3단. 오, 좋아요. 그럼 현재 기어가 4단입니다. 4단에서 뒤로 3번 밟으면 몇 단일까요? 야, 누가 2단이래? 누구야, 나와! 1단이라고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정답은 1단이죠?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는 이유는 주행을 하다가 신호를 받아서 정차를 할 때 상황이 거의 4단에서 1단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어가 4단일 때 3번 내리면 1단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좀 좋아요. 야, 심사장아, 4-3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심사장 이거 완전 바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슈퍼커브는 모르겠는데 헌터커브 같은 경우는 기어를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가 없어요. 멍 때리고 운전하다 보면은 지금 몇 단이야? 이러면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행 중이 아니라 멈춰있는 상황에서는 4단에서 기어를 앞으로 한 번 더 밟으면 N단으로 변속이 되잖아요. 주행 중에는 4단을 넣습니다. 한 번 더 넣으면 N단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는 4단에서 N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 있을 때는 N단이 들어가지만 달리는 상황에는 4단에서 N단으로 기어 페달 앞을 아무리 밟아도
변속이 되지 않는다. 고장이나 이상이 아니니까 이 점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가끔 정차했을 때 기어가 4단, 3단, 2단, 1단 이렇게 내리는 상황에 4, 3까지 내려갔는데 2단이 안 들어간다거나 1단이 안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왜 안 들어가지 하고 당황하지 말고 바이크를 앞뒤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바퀴가 돌면서 기어가 탁 물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바이크를 앞뒤로 움직이면 기어가 들어가는 거 요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스로틀이랑 미션 변속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 공터에서요 1단을 넣고 출발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 출발 전에는 기어를 N단을 넣어주시고 기아를 앞으로 밟아서 1단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엑셀을 천천히 열어보세요. 천천히 여셔야 돼요. 1단은 힘이 세기 때문에 살짝 당겨도 이렇게 퍽퍽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퍽퍽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공터에서 1단으로 계속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천천히 1단은 이런 느낌이구나.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게 당기면 또 팍팍 이렇게 튀어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유의하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이제 감을 잡으시고 1단으로 어느 정도 좀 숙련이 되었다면 1단으로 조금 탄력을 받은 상태에서 앞으로 밟아서 2단 기어를 넣어볼게요. 1단에 비해 2단은 기어의 느낌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질 거예요. 그 대신 1단보다는 힘이 딸립니다. 각 기어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유의하시면서 2단은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또 감을 잡아주시면 돼요. 넓은 공터에서 1단과 2단을 왔다 갔다 해보면서 이 스로틀의 감을 익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뒤로도 밟아서 1단으로도 만들어보고 앞으로 밟아서 또 2단을 만들어보고 1단도 만들어보고 2단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변속하는 방법을 익혀주세요. 자, 1단입니다. 1단으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고 어느 정도 탄력이 붙었다 그러면 2단으로 변속을 해줍니다. 3단도 한번 넣어보고 다시 한번 뒤로 밟아서 2단도 한번 넣어보고. 자, 그런데 헌터 커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어 인디케이터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요거는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산 사제여서 원래는 이렇게 기어 인디케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기어 변속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엔진이 힘들어하기 직전에 변속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소리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자, 1단으로 가고 있어요. 소리가 이제 조금 커지려고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때 변속을 해주는 거예요. 2단으로.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감이 생기실 텐데 자, 다시 한번 자, 1단에서 자,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주인아 이제 기어 바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스로틀을 떼고 기어를 2단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어 변속 타이밍을 잡아주시면 돼요. 슈퍼커브를 타시는 분들은 계기판에 기어 단수랑 그 속도계 기어를 변속하는 타이밍을 표시를 해놔서 더 쉬운데 헌터커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로 감을 조금 잡으셔야 됩니다. 소리랑 진동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타다 보시면은 감을 잡으실 거예요. 각 상황에 맞는 출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평지 출발, 그리고 오르막길 출발, 그리고 내리막길 출발 세 가지의 상황을 예로 두고 어떻게 출발하는 게 좋은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지예요. 앞에 이제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기어가 만약에 N단이었다면은 1단을 넣고 자연스럽게 출발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어를 2단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신호가 걸린 경우를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지금 생각보다 되게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신호가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어는 1단을 넣고 신호 대기를 해주시고 오른쪽 손잡이에 앞브레이크랑 리어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아주세요. 동시에 잡고 있다가 앞에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앞브레이크를 떼고요. 뒤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뒷브레이크는 밟고 계세요. 뒷브레이크는 밟고 있는 상황에서 스로틀을 열어줍니다. 천천히. 오토바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느낌이 느껴지면 그때 뒷브레이크를 떼주는 거예요. 만약에 브레이크를 전부 다 해제하고 그 다음에 엑셀을 감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르막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뗀 다음에 엑셀을 감았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뒤로 그냥 밀려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리지 않도록 뒷브레이크는 밟아준 상황에서 엑셀을 당기고 차가 앞으로 가는 느낌이 있을 때 뒷브레이크를 천천히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하시면 오르막길에서도 뒤로 밀리지 않고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 출발 시에는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주시면 스무스하게 출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신호가 걸린 상황입니다. 기어는 1단으로 넣고 유지를 해주시고 동일하게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브레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내리막길이니까 바이크가 자동으로 이제 자연스레 앞으로 전진을 할 거잖아요. 1단에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려서 감속을 서포트를 해주니까 이렇게 가시고 엔진 브레이크가 걸림에도 바이크가 좀 빨리 내려간다 싶을 때는 앞브레이크랑 뒷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면서 자연스레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포인트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내려가는 거. 평지나 오르막이나 내리막 전부 다 부드럽게 출발하는 게 중요해요. 기어가 잘못 들어갔거나 뭐 어떻게 됐거나 아무튼 어찌 됐던 간에 삑사리가 나서 처음에 출발하는 거를 조금 헤맸어요. 뒤에 차가 막 많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어가 다시 1단이 들어갔는지 내가 브레이크를 잘 잡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뒤에 차가 막 많아갖고 빵빵 된다고 엑셀을 세게 밟고 가지 마시고 평정심을 유지를 하면서 천천히 엑셀을 개방하면서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기어 변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기어 변속 타이밍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 스로틀을 놓는다. 두 번째, 기어를 체인지한다. 다시 스로틀을 잡아 돌린다. 이 리듬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변속기의 구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스크립트를 다 짜놨는데 지루하고 어려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편집하도록 하고, 그래도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중요한 개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말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해볼게요. 따라와 주세요. 기어는 1단, 2단, 3단, 4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는 속도랑 힘을 바꿔주는 장치예요. 각 단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1단은 힘은 세지만 속도는 느린 단수, 4단은 속도는 빠르지만 힘은 약한 단수예요. 출발은 1단으로 힘있게 밀어주고 속도가 붙으면 2단, 3단, 4단으로 올려가지고 부드럽게 달리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셨다면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인이들이 실제로 가장 놀라고 심하면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 4단으로 신나게 달리고 있다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3단으로 내리게 되면 갑자기 RPM이 확 솟구치면서 엔진이 왕 하고 굉음을 냅니다. 운전자도 몸이 앞으로 확 쏠리고요.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기어를 내린다는 건요, 낮은 속도용 기어로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미 바이크는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랫단으로 바꾸면 엔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속도에 비해서 단이 너무 낮네? 그러면서 엔진 회전수를 확 높여가지고 바퀴가 돌고 있는 속도랑 엔진 회전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퀴는 이미 빨리 돌고 있는데 엔진은 그 속도를 쫓아가느라 뿌앙 하는 겁니다. 조금 기술적으로 말하면 기어를 낮추면 기어비가 커져서 같은 속도에서도 엔진이 더 많이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RPM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를 내릴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엔진 회전수가 충분히 낮은 상태에서는 저단으로 바꾸면 상관이 없어요. 괜찮은데 엔진 회전수가 높은 상태에서 갑자기 저단으로 바꾸면 엔진에서 굉음이 나고 몸이 앞으로 확 쏠리면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라면 엔진 브레이크로 제동이 세게 걸려서 쭉 미끄러져서 슬립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단수의 개념이랑 변속 리듬을 이해를 하시고 타셔야 돼요. 무작정 운전을 하시는 것보다 이 개념과 리듬을 알고 타시면 훨씬 부드럽고 안전한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스로틀 놓고 기어 체인지하고 다시 스로틀 감고, 이 리듬만 익히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잘 타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르막길에서 기어 변속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평지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거를 종합해서 기어 인디케이터가 없는 바이크 같은 경우는 엔진 소리랑 진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변속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파란 오르막길이에요. 출발을 해볼게요. 1단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2단으로 변속을 해줘요. 2단으로 변속을 하고 가다가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기어를 한 단 내려줘요. 그러면은 1단이 들어가고 1단은 힘이 있기 때문에 오르막을 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지금은 1단과 2단 사이로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3단과 4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3단으로 가고 있는데 힘이 딸려. 그러면은 더 센 기어로 변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2단으로 내려주면 돼요. 자, 지금 1단으로 가고 있어요. 평지가 나왔네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다가 이제 오르막길이 나올 거예요. 오르막길이 되게 가파릅니다. 자, 2단으로 가고 있었는데 올라가는데 좀 힘이 딸리는 것 같아. 이 단수로는 이 오르막을 주파하지 못할 것 같을 때 한 단을 내려요. 그럼 지금은 이제 1단이 됐고, 1단은 이런 가파른 오르막길도 쭉쭉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1단으로 가는데 좀 탄력을 받았다. 그럼 이때 2단으로 변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르막을 정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코너링 방법입니다. 초보분들이 가장 긴장하는 구간이 바로 코너링이죠. 근데 원리만 알면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첫 번째, 코너 진입 전 직선 구간에서 감속합니다. 브레이크는 천천히 부드럽게 잡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속도까지 줄여주세요. 절대 코너 중에 급브레이크 잡으시면 안 됩니다. 코너 안에서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바이크가 휙 하고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대로 연석이나 벽으로 갖다 박는 거예요. 두 번째, 시선은 탈출 지점을 봅니다. 코너를 돌 때 겁이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벽이나 연석이나 웅덩이 같은 장애물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진짜 그쪽으로 가게 돼요.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코너가 끝나는 지점을 의도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스로틀은 아주 살짝만 열어줍니다. 리닝, 즉 바이크가 기울기 시작하면 스로틀을 살짝만 열어서 부드럽게 선회하세요. 갑자기 스로틀을 놔버린다거나 갑자기 확 열게 되면 바이크가 요동을 치니까 일정하게 리듬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상체를 코너 쪽으로 살짝 보내주는 거예요. 몸은 바이크랑 자연스럽게 기울게 하고 팔은 자연스럽게 힘을 빼주세요. 이렇게 무게중심을 코너 쪽으로 주게 되면 훨씬 부드럽게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진입 전에 감속, 시선은 탈출 지점, 스로틀은 살짝 유지, 상체는 자연스럽게 코너 쪽으로, 팔에는 힘 빼고, 이렇게만 익히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코너를 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처음 배울 때 엑셀을 너무 많이 당기는 경우, 긴장해서 손이 덜덜덜 떨리고 막 감이 없다 보니까 스로틀을 조금만 개방한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당겨서 팍 튀어나가가지고 벽을 박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스로틀은 살짝 천천히 돌린다보다는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조작을 하세요. 두 번째, 정지할 때 앞브레이크나 뒷브레이크만 잡는 경우, 앞브레이크만 잡는 경우는 뒷브레이크에 비해서 앞브레이크가 제동력이 좋기 때문에 하중이 앞으로 쏠려서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요. 뒷브레이크만 잡는 경우는 제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퀴가 잠길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감속 방법은 엔진 브레이크,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코너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 코너에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이크가 일어나면서 그대로 벽에다 꼬라 박는다 했습니다. 감속은 코너 진입 전에 하시는 거예요. 코너에 진입했을 때는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신호 대기 중에 멍 때리다가 변속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 기어를 1단으로 변속을 해놨어야 되는데 4단 해놓고 멍 때리고 있다가 출발 신호 때 당겼는데 바이크가 막 안 나가가지고 막 당황할 수도 있어요. 뒤에서 차들이 빵빵 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1단으로 변속하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사이드 스탠드를 안 접고 출발하는 경우,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실수고 바이크를 오래 타신 분들도 실수하는 거예요. 사이드 스탠드를 안 접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시고, 출발 전에는 사이드 스탠드가 접혔나 눈으로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섯 번째는 내리막이나 비탈길에 주차를 할 때는 사이드 스탠드가 아니라 메인 스탠드로 주차를 해야 됩니다. 내리막이나 비탈길에 사이드 스탠드로 주차를 해놓으면 뒤돌아서 세 걸음 정도 걷잖아요. 그러면은 쾅 소리가 나면서 바이크가 누워있는 거를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비탈길이나 내리막에서는 사이드 스탠드가 아니라 메인 스탠드로 주차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바이크를 배울 때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건데, 엑셀을 당기면서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거든요. 이거는 진짜 위험해요.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천천히 차근차근 연습이 정답입니다. 할인이 유치원 세습반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안전한 바이크 라이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스승의 날 선생님을 찾아오는 거 잊지 말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